문갑식의 진짜TV입니다. 오늘도 김노경 기자가 옆에 나왔습니다. 아주 그냥 여기 출연하느라고 일도 못 보겠네. 예, 오늘의 주제는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것처럼 북한이 새로운 외화벌이의 돌파구로 원산의 갈마지구라는 곳에 해양 관광 단지를 이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김 기자가 위성으로 분석을 했는데, 우선 여기에 이제 대규모 리조트가 들어선다면서요? 예, 이게 지금 원산 갈마 지역이고 그냥 네. 대외적으로는 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 규모가 지금 네. 상당히 큽니다. 위성 사진으로 보면은 거의 뭐 인천공항에 있는 영종도 크기, 거의 뭐 그보다 더 크거나 거기에 네. 준하는 정도로 그게 이제 해안가를 쭉 따라서 네. 지금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돈도 없다면서 이런 걸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지금 좀 어떻게 보면 웃기는 거죠. 북한이 항상 이 화전 양면 전술을 잘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돈이 없다, 네. 제재 풀어줘라. 네. 하지만 뒤에서는 지금 이거를 엄청난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네. 이게 더 웃기는 게 최근 2018년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네. 이 개발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김정은이가 직접 원산 갈마 해양 관광지구를 시찰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 작은 사진은 이제 김정은의 사진이 어디서 촬영됐는가 촬영 이제 위치. 예. 촬영된 위치네요. 근데 리조트는 보니까 골프장, 대규모 비행장, 예. 온천, 극장, 고층 호텔, 체육 경기장, 선박 저반 시설 예. 다 있네요. 다 있습니다.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이게 리조트다 보니까 네. 이 한 장소에서 모든 이런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걸 다 할 수 있게 네. 좀 관광 특구로 만들어가지고 네. 이 지역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원산에는 금화강이라는 데가 있죠. 그게 맞습니다. 바다로 빠져나가는 데가. 예, 예. 거기도 이제 간척 사업을 한 흔적이. 예, 이게 몇 년간에 거의 2014년 사진부터 계속해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네. 그 지역에 점점 이 없던 육지 부분이 생겨납니다. 네. 생겨나고 지금 간척을 해서 더 늘려나가는 네. 그런 이 그 2012년 11월 촬영된 지금 보시는 여러분이 장면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2014년 10월에 보면은 세 군데 이렇게 원하고 사각형으로 그렸는데. 예. 여기 보시면은 2012년 같은 경우는 이게 녹색이 살짝 보입니다. 네. 거의 이거는 농경지라든지 거의 풀이 있는 이런 걸로 보이는데 네. 지금 2014년 되는 순간 다 흑색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2014년 무렵부터 이제 공사를 착수했다는 얘기네요. 예, 2014년 제가 봤을 때 그 전 오히려 2014년 초반부터는 착수에 들어가지 않았나 네.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 기자의 분석에 따르면 3년 동안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2014년부터 한 2016년까지 속도 대비 네. 2017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네. 이 발전 속도가 건물이 없던 게 갑자기 확 들어서고 하는 게 네. 엄청난 그 북한식 말로 하면 속도전이죠. 그걸 지금 박차를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부실 공사 아니에요? 지금 이게 부실 공사의 가능성도 있죠. 아, 그렇군요. 예. 그 다음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또 선박 저반 시설물 부두가 이제 생겼대요. 예, 이 선박 저반 시설물이 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원산 일대 저 상층부에 하나가 있고요. 네. 그 아래쪽에 또 하나가 생겼는데 네. 요거는 목적이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전에 금강산 그 우리나라에서 지원해줘 가지고 네. 거기로 이제 남한 사람들이 북한으로 이제 관광 가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네. 남한 쪽에서 선박으로 네. 원산 갈마지구로 관광을 유치하려는 속셈이 아닌가. 네. 왜냐면 이런 이 선박 부두 시설을 많이 짓는다는 거는 배로 뭔가 많이 들어올 걸 대비했다는 건데 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남한과의 향후 공동 이런 관광 특구라든지 네. 뭐 이런 관광 사업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원래 김정은이는 올해 말까지 공사를 끝내라고 지시했다면서요? 예, 원래는 올해 말까지 이걸 맞춰라 네. 라고 이제 김정은이 지시하니까 네. 뭐 북한에서 이게 거의 신의 말처럼 되다 보니까 네. 이걸 맞추려고 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게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네. 2020년 4월 그때에 맞춰서까지 이걸 네. 하는 걸로 연장이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네. 이 조선 그 중앙통신 방송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게 억지로 밀어붙였다가 사업이 실패하면 이것도 그 공사 책임자들 다 숙청되고. 예, 이것도 만약에 이렇게 판을 크게 벌렸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통 규모 프로젝트가 아니라 네. 거의 북한에서 전례 없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리스크도 크죠. 네. 그래서 과거에 한 2012년경인가요? 그때 이제 화폐 개혁을 대대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다가 지금 베네수엘라나 이런 데 못지않게 뭐 돈을 막 엄청난 양을 싸들고 와도 뭐 물건 하나 사기 어려울 정도로 네. 실패를 했을 때 당시에도 이 책임을 네. 김정은이 다 추진을 해 놓고서도 네. 책임자를 물어가지고 숙청을 몇 명 시키면서 문화를 네. 시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은 네. 당연히 그 잘못된 책임은 그 밑에 사람들이 지게 되겠죠. 지난번에 김 기자가 말한 대로 피라니아 때 예, 지금 뭐 피라니아 숙청 방법을 할 수도 있겠죠. 그것도 수조로 들어갈 진짜 살 떨려서 여기 북한에서 참 나쁜 놈들이네. 근데 실제로 그 이렇게 너무 속도전을 하다가 평양에서 아파트가 무너진 적도 있었죠. 예, 2014년 5월 17일에 네. 평양의 신축 고층 아파트가 무너졌습니다. 아. 무너지다 보니까 그때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네. 북한이 대외적으로는 몇 명이 죽었는지 몇 네. 명이 다쳤는지 잘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뭐 상당수의 사람들이 죽은 걸로 알려졌는데 네. 당시에 이게 어느 정도 속도를 냈냐면 네. 14분마다 집 한 채 짓는다 라는 거의 슬로건을 내걸 정도로 엄청난 속도전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평양 속도라는 네. 말이 나올 정도로 14분의 집 한 채. 14분의 집 한 채는 엄청나게 빨리 짓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짓는 게 아니라 그냥 레고로 블록 쌓아도 14분 더 걸릴 것 같은데. 예, 야, 그런데 이렇게 너무 빨리 하니까 무슨 엘리베이터도 제대로 못 올라가고 부작용이 이 많다면서요. 고층 아파트가 겉은 뭐 아파트니까 번지를 해 보여도 네. 속은 엘리베이터가 안 된다든지 네. 또는 수돗물이 안 나온다든지 네. 전기가 안 들어온다든지 네. 뭐가 문제가 투성입니다. 그래서 태영호 공사도 자신이 예전에 조선일보 칼럼이나 이런 데서 밝혔지만 네. 뭐 빗물을 받아 쓴다거나 수돗물이 안 나와서. 예, 그래서 실제로 그 고위 간부들이 평양의 고층 건물의 상층부로 집을 배정받거나 네. 이사를 가는 걸 좀 꺼린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김 기자가 이게 지금 올린 사진을 보면 2014년 10월에 원산 비행장 활주로 하고 2016년 5월에 원산 비행장 활주로는 완전히 다르네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거의 하나가 더 생긴 정도로 그러네요. 규모가 엄청 커졌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정확하게 제가 그 길이를 확인해 보니까 네. 활주로 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3,139m까지 확장했습니다. 근데 이 길이가 그냥 늘리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네. 3,000m 이상으로 활주로를 길이를 빼면요, 네. 이제 대형 여객기, 초대형 여객기가 이제 착륙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747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요새 이제 나온 게 747-8이라는 네. 이제 항공기가 있습니다. 네. 이게 747 기존의 747보다 좀 더 보완을 해서 업데이트한 더 큰 항공기입니다. 네. 요 항공기가 필요로 하는 착륙 거리가 3,050m. 네. 근데 지금 이거는 3,139m니까 당연히 착륙이 되죠. 그리고 이제 A380, 네. 이제 에어버스사에서 만든 초대형 여객기도 예, 있습니다. 예, 예. 예. 그것도 2,900m 정도가 이제 착륙할 때 필요가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3,139m까지 확장을 했기 때문에 네. 한마디로 북한이 판을 크게 벌리고 네. 해외에서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을 이제 수용할 수 있는 네. 그 사람들이 바로 올 수 있는 이 인프라를 지금 닦아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북한은 지금 전력이 부족할 텐데 여기 아무래도 그 전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여기가 그 전력이 많이 필요할 텐데 네. 지금 이것도 지금 어떻게 공급이 될지 네. 지금 이게 좀 미지수입니다. 지금 근데 원래는 원산 지역에는 네. 그 공업 단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전소가 세 군데가 있는데 네. 거기에는 이제 금강산 발전소, 네. 장진감 발전소, 네. 그다음에 통천 발전소까지 이 세 군데가 아마도 여기 전력을 대는데 네. 사용되지 않을까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근데 이 정도 규모로 커버할 수 있을까라고 지금 의구심이 좀 들고 있습니다. 야, 근데 이게 혹시 이 자금이 또 남쪽에서 흘러 들어간 거 아닌가? 지금 이미 나오는 얘기로는 네. 대부분의 투자 자금은 중국에서 됐고 네. 지금 남한의 이제 기업, 네. 대기업도 지금 이런 거를 지금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근데 그래서 예전에 왜 그 평양에 갔다가 뭐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시 이제 기업 총수들을 좀 어떻게 보면 좀 쪼는 거죠. 쪼아갖고. 예, 네. 그때 당시에도 이런 얘기를 좀 하지 않았을까. 아. 예, 그래서 돈을 좀 받아내기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추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 향후 이제 네. 관광 유치 때도 이런 기업들의 도움을 좀 받지 않을까. 그거는 진짜 밝혀지기만 하면은 예. 진짜 이 정권 자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사안이네요. 네, 그렇죠. 기업인들을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무슨 기업인들한테 뭐 승마 자금 받았다고 저기 감옥에 가뒀는데 이건 승마 자금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요 부분이 또 하나 연결된 게 이제 미국. 네.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네. 여러 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은 경제적 잠재력이 크다. 네. 이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네. 이 미국 정상회담 할 당시에도 네. 이 관광 특구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했을 거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말만 잘 들으면 우리 미국이 여기에도 투자를 하고 뭐 관광 유치도 도와줄 수 있겠다는 거를 좀 내비치지 않았을까라는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 원산까지 항로가 비행기 항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처럼 이게 항로가 체계화되지 않고 네. 국제 항로가 있고 이제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쓰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거의 그냥 하늘이 비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마음대로 쓰는 거죠. 네. 뭐 군용기를 옮긴다거나 할 때는. 근데 이게 국제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네. 국제선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항로를 당연히 새로 뚫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평양에는 뚫려 있는데 네. 지금 이 원산 지역에는 제대로 된 연결된 그 항로가 알려진 게 없습니다. 네. 확인된 거는 이제 B332 항로가 하나 있는데요. 네. 요 항로를 연장을 해가지고 이 원산 갈마 지역으로 집어넣지 않을까. 네. 근데 요게 어떻게 보면 미국에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게 네. 이 항로의 허가권을 쥐고 있는 게 이제 국제 민간 항공기구라 해서 이카오라고 이카오가 있죠. 네. 이카오가 또 유엔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미국의 입김을 좀 작용해서 네. 항로를 함부로 허가하지 마라. 네. 뭐 이렇게 좀 제재를 건다거나 좀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북한을 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렇군요. 일종의 뭐 묘수가 되지 않을까. 오늘은 이제 그 위성 사진이 많은데 2012년도에 금화강이 바다와 만나는 원산 지역의 위성 사진하고요. 예. 그다음에 2014년에 보니까 요게 연결이 됐네요. 그렇죠? 예, 예, 연결이 돼서 예. 그다음에 접안 시설이 오른쪽에 이렇게 생겼고요. 그죠? 예. 그다음에 2016년에는 더 커졌네요. 그 예, 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지고 예. 2018년에는 접안 시설이 완전히 확장이 됐고 예, 확정이 되고 2019년 와서는 거의 양쪽이 다 이제 크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척한 부분이라고 보이는 데는 네. 약간 구멍이 이제 뚫려 있죠. 네. 거기로 이제 물의 흐름이나 이런 걸 좀 조절하기 위한 네. 그 간척 사업을 추진한 게 아닌가. 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2017 명사심리라고 이거 유명한 예. 이제 명사라는 거는 밟으면 사각사각 노래 울명자죠. 모래가 우는 소리를 낸다 해서 명사심리 유명한 해수욕장이었는데 2017년에는 아무것도 없다가 예. 2019년에는 갑자기 예. 배를 또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 예, 들어섰네요. 이게 명사심리 해수욕장에도 지금 아까 그 앞서 보신 사진처럼 네. 갑자기 또 이게 부둣과 같이 이런 접안 시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여기로 이제 솔직히 배로 올 수 있는 국가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네. 북한 지역에서는. 그래서 그렇군요. 아마 남한 쪽에서 관광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게 아닌가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만일에 원산의 명사심리 해수욕장이니 뭐니 뭐 해갖고 이제 여러 관광 특구를 만들어 놓으면은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나 또 외국 관광객들이 가면 북한 주민하고 직접 연결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또 어떻게 차단할 구상인가요? 이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네. 이 북한이 이런 관광 특구를 만들어서 네. 대외적으로는 마치 이런 환상을 씌우는 게 우리도 중국식 경제 개방을 할 것이다 라는 환상을 주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미국에도 그런 식으로 어필을 많이 했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이거를 믿고 이제 북한의 제재를 풀어준다거나 네. 이제 북한의 우호적인 태도로 바뀔 스탠스로 바뀔 가능성도 있는데 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북한의 그 꼼수입니다. 네. 왜 그렇게 제가 말을 하냐면 네. 북한이 이 지역을 위성 사진으로 자세히 보면요. 네. 평양에서 원산으로 가는 도로 네. 인프라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거리상이나 이 구성상으로 보면은 네. 마치 서울에서 평창 올림픽 했던 그 거리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가 유사하고 그 과정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가는 네. 경로나 이런 게. 네. 왜냐면 이 중앙에서 이제 이쪽 강릉 쪽으로 강원도 네. 쪽으로 네. 빠지니까요. 네. 그런데 거기로 가는 철로라든지 네. 도로나 이런 거는 지금 눈에 띄게 확장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은 뭐냐? 일반 평양 시민들이라든지 네.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원산으로 들어오는 걸 원치 않는다는 일종의 그 분석이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거는 이제 칸막이식 통치 구상을 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북한의 특정 부분만 개방을 해서 네. 관광 지역으로 한 다음에 외화를 벌어들이고 네.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 폐쇄 정치를 계속 유지하고 네. 김정은 정권을 계속 유지하는데 이런 구상을 하지 않나. 그래서 뭐 영어로 하면 compartmented control, 뭐 칸막이식 통치를 이제 향후 내다보고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금강산에서도 그랬어요. 제가 가보니까 배로 딱 내려갖고 그 금강산 가는 쪽은 다 이렇게 철조망으로 막아갖고 예. 직접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예. 원산에서도 이제 그런 방식을 예, 쓰겠네요. 제2의 금강산 같은 형태를 띌 것 같습니다. 근데 김 기자는 3,150m 이런 거는 어떻게 계산해요? 이런 건 정확한 정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신기하네. 나 몇 미터. 예전에 그런 적 있었어요. 그 조선일보에서요. 그 어떤 저 기자가 을숙도에 그 저기 철새 취재를 갔는데
처음에 기사를 이제 그때는 이 컴퓨터가 없어서 전화로 부르면 안에서 받아 쓰는 사람이 있는데 저 철새 수만 마리가 떼지어 하늘을 나르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 당시 사회부 차장 중에 쫀쫀하기로 유명해서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본인은 이거 보시면 알 텐데 그분이 수만 마리라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딱 그랬더니 5분 후에 48,756마리가 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사를 부르니까 그 쫀쫀하기로 유명한 차장께서 당신이 그걸 어떻게 했지? 그랬더니 다 세어봤습니다. 전설적인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오래된 기자들만 알 수 있는. 예. 저는 이제 정확한 정보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진짜 오늘 그 사진도 다양하고 북한이 이렇게 그 돈이 없다고 하면서 예. 실제로는 또 이렇게 딴 꿍꿍이가 있구만요. 예, 예. 여기에 우리나라 기업의 돈이 흘러가는 게 밝혀지는 순간, 예.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예. 예. 문갑식의 진짜 TV는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 이런 거 여러분 보신 적 없잖아요. 신문이나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특종이나 뉴스에 가려진 이 새로운 진짜 뉴스 또는 그 새로운 시각 또 스토리 이런 것을 발굴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하여튼 그 김 기자가 이런 거를 진짜 분석을 잘했네요. 보면 거의 무슨 CIA 요원급인 것 같은데. 예, 그 많은 구독과 또 좋아요, 퍼나르기. 저희들은 진실하고 묵직한 내용을 사실은 다루기 때문에 일회성 뭐 이렇게 무슨 무슨 연예인 무슨 어쩌고저쩌고 이런 그 구라치는 유튜브하고는 사실 차별되는 방송이니까요. 저희 TV의 가치를 아시는 분들이 소폭이지만 꾸준하게 늘어나리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좋아요, 구독, 퍼날르기, 월간조선 구독과 유무형의 후원을 해주신다면 저희 기자들이 더 힘을 내서 새로운 뉴스를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